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과거에 본인이 부정수급, 본인은 알고 계신가 보네요. 받은 걸로 과연 지금 와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자, 이건 법적 상담이긴 하죠. 뭐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위장이혼으로 실제로는 같이 사는데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 위장이혼이죠. 이혼한 것처럼 꾸민 거. 10년 이상 부정수급을 유지하다가 지금 본인의 경우시네요. 신고 들어갈까봐 눈치채고 아예 기초수급에서 벗어났는데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면 수급받기, 기존에 수급받았던 거, 과거에 받았던 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나 환급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예, 당연히 과거에 받았던 것도 사실이 적발되고 확인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신고가 들어갈지는 그건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과거에 저지른 잘못, 불법도 현재 당연히 처벌할 수 있죠. 당연히 이런 경우를 예방해야 되고요. 내용을 보면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5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얘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근데 혹시나 그게 액수가 좀 크거나 기망행위가 명확할 경우, 이거 내가 잘 몰라서 또는 신고를 좀 철저히 하지 못해서 한 정도, 이제 과실에 따라 다르겠죠.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변호사라든지 판단을 받으셔야겠지만 사기죄가 적용이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국가가 어떤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에 따라 원래는 5년인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돼서 징수 결정이 내려지고 독촉이 이루어지면 자, 시효 자체가 사라지고 영원히 계속 부정수급 비용에 대해서 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5년, 10년이 지나면은 있던 범죄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신고가 들어갔고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서 이분은 받아야겠다라고 독촉장이 나가는 순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계속 환수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이분이야 뭐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 같지만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는 부정수급은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얹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종 댓글에 편법, 아니 편법을 넘어서 불법, 부정수급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빼돌리면 좋겠냐? 아니면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안 하는 방법은 없겠냐? 당연히 저는 설명해 드리지 않고요. 그런 방법이 있지도 않고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설명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종종 그래서 제가 부정수급 철저히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홍보를 하면 댓글에 너 우리 편 아니네?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우리를 적으로 돌리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편이라는 말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정수급자 편은 아닙니다. 부정수급자의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지도 않고 설사 제가 어떤 방식을 안다고 해도 설명해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채널 유지에서도 그렇고 저의 뭐 개인적 양심도 그렇고 잘못된 일이죠. 처벌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종종 제 뭐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복지 대상자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드리지만 그 안에는 자격과 조건에 맞는 분들이 정당하게 받는다는 걸 포함하고 있지 잘못된 분, 받으면 안 되는 분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으로 하고요. 2024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수급 신고가 약 3천 건 들어갔다, 뭐 꽤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포상금은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징수액,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면 30% 정도까지는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사람은 신고한 사람이고 부정수급을 저지른 사람은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어요. 뭐 진단서라든지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일을 한 거죠. 2008년부터 국민기초 생활, 생계, 의료, 주거를 전부 다 받고 있었는데 신고를 당한 이 50대 후반의 피신고인 이 사람이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소 직원 명의로, 그러니까 본인 명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판단이 된 거죠. 신고가 돼서 자동차 등록부 보험 이력을 조사해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고 이분 자동차가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뭐 명의를 빌렸다? 어쨌든 본인도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죠. 숨기려고. 자동차 운행은 하고 싶고 자동차를 타게 되면 수급자가 탈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 직원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누락했죠. 그래서 그거를 8,700만 원, 아마 2008년부터니까 한 10년이 넘은 거죠. 거의 약 12년 가까이
잘못 받은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전부 이제 환수를 했고 8,700만 원이 결정되어서 이 사람 신고하신 분에게는 2,600만 원, 30% 정도 되죠. 그래서 신고인이 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예. 포상금 최고로 받으신 분이 2024년에 2,600만 원을 받게 되셨네요. 당연히 부정수급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자체가 잘못 들어갔다. 1551-1290 여기 똑같죠? 1551-1290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가 가능하고 365일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수가 결정됐어요.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잘못됐다. 부정수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30%의 환수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금액은 1억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2,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순수하게 궁금증,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해드린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 부정수급이 될까봐, 그러니까 위장으로 이혼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두 분이 사셨고 사실 혼녀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혜택만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위장 이혼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들킬까봐 아예 수급자를 포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조사나 환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건 이제 주변에 신고가 있겠죠. 지인이라든지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가 들어갈 거고, 그랬을 때는 과거에 진행됐던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처벌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독촉이 이루어지면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다시 계산하게 된다. 종종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편, 네 편이 아니고요. 저는 부정수급자 편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